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전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파트의 가장 마지막이자 주식 투자에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종합한 사기 사례를 두고 전반적인 큰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런 잘 알지 못하고 하는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좀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전형적인 기업 무자본 인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전 준비들을 시작을 해요. 사전 준비를 할 때 뭘 하느냐? 일단 부실기업 하나를 삽니다. 뭐 부실기업일 수도 있고 사무실에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있는 회사 하나일 수도 있어요. 거의 뭐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회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을 사전에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법인 명의로 해야죠. 왜냐하면 뭐 A 기업 하면 이 기업이 없어져도 되지만 본인 이름이 나가게 되면 본인 이름이 꼬리표로 꾸준히 따라다니기 때문에 본인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A 기업의 대주주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A 기업의 대표이사의 경우는 본인의 이름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뭐 A 기업 대표 누구. 하지만 A 기업의 최대 주주는 대개는 이름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 대주주로 앉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A 기업이 사채업자로부터 대금을 인수를 받아요. 대출을 받아요. 이때 받을 때 사채업자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주지 않죠. 사서 그 계좌에 대한 처분, B기업을 주식을 사는데 돈을 투자를 하고 그 주식을 담보로 다 들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는 언제든지 B기업의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를 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A기업의 대주주는 말은 대주주지만 실상 돈을 하나도 투여를 안 했고 자기가 조작만 하고 있는 거고 돈은 다 사채업자가 돼서 그거에 대한 인수 자금으로서 B기업의 주식을 담보물권으로 사채업자가 들고 있습니다. B기업의 주식을 상장사로서 상장 코스닥사 중에서 한 20% 정도 지분을 취득을 하고 나면 경영권 획득을 해요. 왜냐하면 B기업 자체도 이렇게 이런 페이퍼 컴퍼니에 인수될 정도면 그렇게 썩 훌륭한 회사가 아니고 이미 내부 B기업의 최대 주주하고 협의가 된 상태죠. 협의가 돼서 명의를 넘기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A기업에서 사채업자에 드린 돈을 이 B기업의 대주주에게 주고 B기업의 지분을 20%를 획득해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B기업의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을 쫙 하면서 주가 조작을 하면서 이 사모펀드 유치를 추진을 해요. 뭐 증권사 내지는 뭐 이런 데들을 통해서 사모펀드를 만들고 사모펀드에서 자금 투입이 조성이 되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연명을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기업의 경우가 이렇게 한 다음에 B기업의 실적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B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사업 목적을 변경합니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라고 사업 목적 변경을 하면서 사업 목적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유상증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기존의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눈먼 돈을 모집을 합니다. 이때 증권사나 이런 데에서 협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나면 B기업의 자금이 한 20억이나 이런 정도의 돈이 땡겨지죠. 그러고 나면 부실기업, C기업, 의미 없는 사무실만 있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면서 합병 대금을 여기다 지급을 하죠.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바로
사채업자의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럼 사채업자의 대출을 먼저 상환하느냐? 이자가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사채업자 먼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전체 그 현금으로 보면 빵꾸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채업자 돈을 먼저 대출 상환하면 사채업자는 이제 돈을 받고 손을 발을 뺍니다. 그러고 나면 비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자기 거를 들였는데 사채업자의 돈도 갚았고 돈 안 들이고 남의 돈으로, 즉 유상증자 받은 남의 돈으로 해결을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비기업의 대주주였던 사람은 그 시점쯤 되면은 비상장사로서 별도의 사업부로 분리해 나가서 물적 분할을 하거나 인적 분할을 해 나가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 나가서 자신은 원래 했던 사업을 조그맣게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상장사 타이틀을 떼고 하느냐? 빚이 많았거든요. 빚이 많아서 자기가 지금 상태로 갔다가는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빚을 일부 탕감을 하면서 상장사 이름을 팔고 나오면 본인은 소규모로 공장이라든가 모든 걸 운영을 해 나가면서 빚을 탕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털고 나가죠. 그러면 비기업의 대주주였던 사람과의 이제 관계는 절연이 됩니다. 그러면 사기꾼이 비기업을 온통 다 했죠. 다 보유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기업을 쓱 하고 눈치를 보면서 상장사 살 사람의 기업들을 찾아요. 사실상은 시원기업이 돼 있는 겁니다. 부실기업 돼 있고 이 비기업의 실질은 다 외부로 나가서 비원기업이 돼서 비상장사가 됐기 때문에 C기업의 페이퍼 컴퍼니만 상장사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도 꾸준히 적자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그 상장사로 남아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주가 조작을 통해서 내지는 사모펀드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해외 도피를 해버리거나 내지는 이 백도어 리스팅, 즉 그 상장사를 합병을 통해서 상장사나 코스닥사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회사들이 있다라면 이름을 파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각대금 남은 돈은 고스란히 이 사기친 사람 최대 주주의 몫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매각까지 해서 손 털고 돈 벌고 나오는 거고, 안 됐을 때는 바로 해외 도피를 하는 거죠. 주로 이제 필리핀에 한 3천여 개 섬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가서 섬 한쪽 구석에 숨어버리면 아무도 못 찾는 거죠. 그런 거 방식이 기업 무자본 인수 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채업자 돈 벌었어요. A기업의 주주인 사람이 돈 벌고 해외 도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B기업의 사람은 자기 채무를 탕감해서 돈을 벌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돈의 손해는 누가 받겠습니까? 바로 B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던 일반 투자자나 사모펀드를 통해서 해당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돈을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 주주와 사모펀드를 통해서 가입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돈을 날리고 사채업자, 사기꾼, 그 다음에 원래 상장사를 들고 있던 그 기업의 오너, 이렇게 세 사람은 이익을 보고 떨어져 나가는 구조다. 결국 눈먼 돈을 마구 모아서 돈을 들고 도망가는 방식의 것이 바로 전형적인 기업 무자본 인수 사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걸렸던 사례가 바로 이 사모펀드 중에 라임 펀드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구조를 안 짜고 애초부터 사기를 친 것으로 지금 언론에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라임 펀드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이런 사모펀드이고, 사모펀드를 할 때는 일단은 소수의 주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를 칠 때 그 문제를 덜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그 사기를 진행하는 동안 문제를 덜 발생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의 경우는 그 판매 수수료를 비싸게 쳐줄 수가 있거든요. 공모펀드보다는. 그러다 보면 이제 증권사가 따라붙기가 쉬운 거죠. 또한 공모펀드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에서 정기적인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경제 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려가지고 사모펀드는 금융감독원에서 손을 놓고 있었죠. 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다양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그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펀드가 사모펀드였기 때문에 이 사기의 타겟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익 본 사람들이 있으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일반 대중, 일반 주주,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겁니다. 결국 비기업이 우량하냐 아니냐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일반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안 했겠죠. 그 다음에 비기업 자체를 벌써 팔아서 안 들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본인이 사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고, 그러한 손실들을 일반 주주나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러한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이런 증권사나 이런 그 일반 펀드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사 같은 증권사나, 그 다음에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자신의 빚을 탕감해 나간 이런 그 전 오너, 그다음에 사기를 치고자 했던 이런 사기꾼, 그다음에 사채업자, 명동 사채업자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명동에 안 있다고 그러죠. 이런 그 사채업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형적인 그 사기꾼들, 사기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구조를 짜두면 대개는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죠. 그 다음에 그 법상 책임질 사람은 이런 사채업자, 사전 준비를 했던 사기꾼들이 되고요. 이렇게 또 그 사기꾼들이 도피를 해나가면 희기업은 그냥 그 명칭만 남아있고 그냥 완전히 무주공산인 상태에서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의 대개는 이제 그 조폭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표이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불법적인 그 횡령, 배임을 하고 대신 이제 그 끝났을 때는 이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몸으로 때우고 나오는 거죠. 그런 방법에까지, 그래서 철저하게 그 주주와 사모펀드 투자한 사람들의 모든 돈을 그 사기를 쳐서 빼먹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그 끝에 가서 도피하고 가서도 말하자면 조폭에게까지 넘어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 기업 무자본 인수 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실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전자공시에서 실적 확인 다 하셔야 돼요. 그걸 확인을 소홀히 하셨기 때문에 눈먼 고기처럼 당하는 겁니다. 주가만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가 조작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려야지 사모펀드를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 조작을 통해서 그 차트를 만들어요. 본질을 안 보고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 사기에 고스란히 당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됐을 때 고스란히 본인의 그 엄청난 손해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확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주로서의 의무다.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의 의무다.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의 본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런 사기에 끌려들어가는 그 일을 없애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